여러분, 가끔 시장을 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곤 하죠. 오늘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모든 신호가 완전히 정반대를 가리키는 아주 기묘한 금융 미스터리 하나를 같이 파헤쳐 보시죠. 자, 화면 좀 보세요. 왼쪽엔 너희 회사 나스닥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 하는 경고가 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엔 와, 주가가 150%나 폭등하고 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프로세서 파머슈티컬스라는 회사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정말이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아니, 상장 폐지 직전인 회사의 주가가 어떻게 저렇게 뛸 수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 상장 폐지 경고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부터 알아야 해요. 특히 프로세서 같은 바이오 기업한테는요. 이건 그냥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회사의 목숨이 걸린 생존의 문제입니다. 왜 생존의 문제냐고요? 자,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바이오 기업은요. 임상시험을 해야 신약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임상시험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현금이 생명줄인 거죠. 그런데 상장 폐지될지도 모른다는 꼬리표가 붙으면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그쵸? 그럼 돈줄이 막히고 임상시험은 중단되고 결국 신약 개발도 물 건너가는 겁니다. 회사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회사는 이 위기를 어떻게 버텨왔을까요? 이 회사가 쓰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액면병합, 영어로는 리버스 스플릿이라고 하죠. 일종의 기술적인 해결책인데 중요한 건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어 온 패턴이에요. 액면병합,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주식 여러 개를 하나로 합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전체 주식 수는 줄어들겠죠. 대신 한 주당 가격은 그만큼 올라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여기 이 비유가 아주 찰떡입니다. 큰 케이크가 하나 있는데 이걸 10조각으로 나누는 대신 2조각으로만 나누는 거예요. 그럼 한 조각의 크기는 엄청 커 보이겠죠? 하지만 케이크 전체 크기, 즉 회사의 총 가치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속임 같은 거죠. 절대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아닙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보시는 이 패턴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보세요. 2024년 1월에 이미 20대 1로 한 번 했죠. 그러다 결국 2025년 2월에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 통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역사는 반복되죠. 이번엔 무려 25대 1로 또 액면병합을 실행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어쩌다 한 번 쓴 방법이 아니라 이 회사의 생존 공식 같은 거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면 이 회사는 그냥 기술적인 꼼수로 겨우 버티는 곳이구나 싶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완전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튑니다. 딱 24시간 만에 모든 것을 뒤흔드는 새로운 단서가 등장하거든요. 네, 바로 2025년 12월 16일입니다. 회사는 또다시 액면병합을 실행해요. 이건 다들 예상했던 그림이죠. 상장 폐지를 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생존 전략, 여기까지는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12월 17일 갑자기 회사가 폭탄 선언을 합니다. 우리 새로운 항암제 임상에서 아주 좋은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하고요. 어때요? 어제까지는 죽어가는 회사 같았는데 갑자기 희망의 불씨가 확 살아난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미스터리가 폭발하는 겁니다. 자, 그럼 투자자들 입장에선 완전히 헷갈리는 거죠. 어제 본 건 분명히 절망의 신호였는데 오늘 들려온 건 엄청난 희망의 신호란 말이죠. 도대체 이 회사의 진짜 이야기는 뭘까요? 죽기 직전의 마지막 발악일까요? 아니면 진짜 대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까요? 이처럼 기묘한 주가 급등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이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세 가지 가능성을 하나씩 뜯어보면서 과연 뭐가 진실에 가까운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펀더멘털 베팅 이론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이 회사는 과거의 그 회사가 아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신약 데이터라는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으니 미래 가치에 투자해야 한다는 거죠. 아주 희망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정반대입니다. 구조적 착시 이론. 이건 회사는 그대로인데 그냥 착시 현상일 뿐이야 라고 보는 겁니다. 액면병합 때문에 주식수가 확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돈으로도 주가가 쉽게 휙휙 오르는 일종의 기술적인 왜곡 현상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투기적 광풍 이론입니다.
이건 펀더멘탈도 기술도 아니고 그냥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이라는 시각이에요. 주식수가 적으니까 단기 트레이더들이 달라붙어서 일부러 가격을 띄우는 그런 투기판이 벌어졌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미스터리의 진짜 열쇠는 뭐냐면요. 이 세 가지 이론이 셋 중 하나만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세 가지가 전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대한 희망, 액면병합으로 인한 착시, 그리고 단타 세력의 투기가 한데 뒤엉켜서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요? 솔직히 말해서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이 퍼즐은 아직 풀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장에 던져지는 신호들이 너무나도 제각각이고 심지어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정리해볼까요? 한쪽에서는 신약 데이터 나왔다는 아주 강력한 긍정적 신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저 회사 맨날 액면병합만 하던 곳이잖아 라는 부정적 신호가 발목을 잡고 있죠. 여기에 좀 특이한 자금 조달 방식까지 더해지니 모든 게 불확실한 퍼펙트 스톰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정신없는 주가 롤러코스터고요. 이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운전대가 누구 손에 있는지 불분명할 때 차는 거칠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주가를 움직이는 진짜 동력이 신약의 가치인지 아니면 그냥 기술적 착시나 투기 심리인지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시장은 이렇게 예측 불가능하게 요동치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하는 신호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뒤섞여서 도무지 뭐가 진짜인지 알 수 없는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진짜 이야기와 그냥 시끄럽기만 한 소음을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